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리멤버 치과의 박정기 원장입니다. 보통 치과에 오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치아 주변에 잇몸이나 뼈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치아의 문제, 보통 중치라고 하죠. 치아 우식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서 중치 치료의 단계를 저는 한 4단계로 분류를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아주 작은 충치, 두 번째 중간 사이즈 정도의 충치, 세 번째 매우 큰 충치, 네 번째는 이제 치료할 수 없는 단계, 이를 빼야 되는 발치 단계로 4단계로 나눠볼 텐데요. 1단계 작은 충치의 경우에는 소위 레진 치료라는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중간 사이즈의 충치는 인레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큰 충치의 경우에는 신경치료, 즉 치아의 뿌리 치료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치아 위를 완전히 덮어주는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까지도 치료를 할 수 없는 단계의 큰 충치이거나 보통은 치아 머리가 거의 없는 상태 혹은 치아 뿌리에까지 충치가 생겼을 경우에는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그 레진이라는 건 치과 재료를 말하는 거고요. 그 보통 치아에 충치가 생기면 처음에는 치아 겉면에 까만색 점이나 선 형태의 충치가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고 이 삭제된 구멍에 치과 재료를 메우게 되는데 이때 쓰는 재료가 레진이고요. 레진이란 재료는 쉽게 말해서 치아색이 나는 플라스틱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레이 치료는 그 충치 치료하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충치를 제거하고 나서 치아에 생긴 와동, 그 구멍에 치과 재료를 메우는 방식인데 레진은 치료 당일에 그 와동을 바로 메우는 치료인 반면에 인레이는 당일에 바로 메우지 않고 본떠서 만들어 와서 붙이는 방식이 인레이 치료입니다. 인레이 치료는 만들어 와서 붙이는 건데 어떤 재료로 만들어 오냐에 따라서 뭐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골드 인레이, 세라믹 인레이, 레진 인레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골드 인레이는 골드라는 재료가 과거부터 치과에서 많이 써오던 재료이고 아주 물성이 좋은 재료인데 장점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골드라는 재료가 생체 친화적인 재료이고 저작할 때에 그 적합도가 매우 좋기 때문에 편하게 적응이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쨌든 금속이다 보니 금속으로 메워진 치아가 시간이 지나면 교합력, 저장력에 의해서 치아에 금이 가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좀 심미적인 치료도 중요한 시대인데 골드 색상이 심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단점일 수 있습니다. 세라믹 인레이는 일단 치아색과 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좀 더 심미적이고요. 그다음 골드 인레이에서 단점 중에 하나가 치아에 금이 가는 게 단점이었는데 세라믹 인레이 경우에는 치아에 접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착을 하여서 붙이는 경우에는 치아의 크랙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레진 인레이는 치아색이 난다는 건 세라믹 인레이와 같은 장점인데 강도가 세라믹보단 약하기 때문에 좀 더 파절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높고요. 또 장점 중에 하나는 가공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형태의 모양도 레진 인레이로는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간 사이즈 이상의 충치, 즉 신경에 가까이까지 충치가 있게 되면 감염된 신경을 제거하고 소독하는 과정인 신경치료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쉽게 생각하면 치아의 뿌리를 치료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치아의 뿌리를 치료하게 되면 치아가 머리 부분에 구멍을 내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치아의 기계적 강도가 많이 떨어지게 돼서 치아를 뿌리 치료 이후에 치아를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이 보호하는 과정을 크라운 치료라고 합니다. 크라운 치료는 말씀드린 대로 많은 큰 충치에 의해서 훼손된 치아의 머리 부분을 원래 치아 형태대로 복원하는 과정이고요. 치아 전체를 감싸는 보철물을 씌워주는, 쉽게 말하면 모자 씌워주는 것처럼 이 보철물을 씌워주는 건데 재료를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골드 크라운, 하나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하나는 PFM 크라운이 있습니다.
골드 크라운은 말 그대로 금속 크라운이기 때문에 얇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치아가 짧은 치아를 씌워야 될 때 쓰면 좋은데요. 보통 최후방의 어금니는 치아가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자기로 할 경우에는 적절한 두께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골드 크라운을 할 경우에 이 경우에는 유리하고요. 치아 마모가 심하거나 이갈이 하시는 분들에게도 골드 크라운이 좀 좋은 재료일 것 같습니다. 네,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대표적인 특징은 치아색이 나는 크라운으로서 좀 더 심미적인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다음 과거에는 세라믹이 단점이 파절이 잘 되는 것이었는데 요즘 나오는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는 강화 세라믹이기 때문에 파절에 저항성이 강하고 강도가 매우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FM 크라운은 요즘같이 강화 세라믹, 즉 지르코니아가 나오기 이전에 과거에 많이 쓰던 방식인데요. 치아 표면에 금속을 올리고 그 위에 치아색 나는 도자기를 얹음으로써 두 가지 층으로 이루어진 크라운인데 강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파절이 많이 되고 치아 내면에 금속이 보이기 때문에 비심미적인 치료입니다. 좀 쉽게 말해서 충치가 너무 커서 치아 머리 부분이 거의 남지 않았거나 혹은 치아의 뿌리까지 충치가 생긴 경우에는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됩니다.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과거의 경우에는 양쪽 옆에 있는 치아를 이어줌으로써 브릿지라는 치료를 많이 했었는데 이 치료는 단점이 주변 치아를 또 삭제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임플란트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요. 뼈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위에 치아를 만들어주는 상대적으로 브릿지보다는 비친습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양치를 잘 해야 된다는 건 대부분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 어느 부위를 제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치아와 잇몸이 이어지는 그 경계 부분을 저는 특별히 양치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치아 사이면은 칫솔질로만은 양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실을 꼭 쓰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치아가 아프지 않고도 충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서 정기적인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1년에 한 번씩은 나라에서 스케일링 보험이 되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하면서 치과 검진을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기적인 치과 내원을 통해서 조기에 충치 발견하시고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충치의 1, 2, 3, 4단계 이것들이 통증이 없이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서 앞 단계에서 치료하고 치아를 좀 더 보존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리멤버 치과의 박정기 원장에게 정기적인 검진 받으세요.